예, 12-2강입니다. 12-1강에서는 주로 이제 세조가 왜 자질은 뛰어났으나 자질, 예. 자꾸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한명회, 그리고 인수 대비 한씨가 있었다. 물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권력에 있게 되면 권력욕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권력 욕하고요. 권력 의지는 절대 다른 겁니다. 권력 의지는 내가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를 정말 한번 제대로 끌고 가보겠다. 이게 권력 의지고요. 권력 욕은 결국 자기나 자기 측근 아니면 자기 가족 배채우다가 비리로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한명회나 인수대비는 과연 권력 의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권력욕이죠. 예.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연산군대 갖고 다 비극으로 빵빵빵 터지는 건데 그 씨앗은 이미 세조가 죽은 다음서부터 슬슬슬 싹트고 있었고,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조선 초기의 명군주 성종, 그러나 점점점, 예, 그러나 성종사후 바로 연산군이라는 정말 희대의 또라이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잘했던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 왜 성종은 그나마 다행히 명군주의 자질이 있었냐? 친정을 선포하자마자 어쨌든 자신의 장인인 거의 1인자나 다를 바 없는 한명회를 세게 견제 들어갑니다. 사실상 거의 은퇴를 시킨 거죠. 아, 이제 손 떼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맘상에 있었던 그들을 땡겨옵니다. 바로 누구냐? 살인파죠. 살인파를 어쨌든 등용을 시켜요. 예.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이것은 성종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좋다. 우리 이제 이방원이 성종한테는 아들이고 그러니까 예, 증조부죠. 우리 증조부가 했던 얘기를 정말 유감이다. 그러나 시간도 왜 성종 때쯤 되면 조선이 건국한 지 한 100년 정도가 지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한 80 몇 년? 예, 그러니까 세대가 2번 정도 바뀐 거죠. 우리가 인문학에서 한 세대는 30년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방에만 있지 말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결정적 한마디, 훈구파 견제 좀 해달라. 뛰어난 임금들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세력 균형을 맞춰주죠. 예. 그래서 주로 어디에 등용을 하냐? 바로 언관직으로 집중 배치합니다. 감찰과 언관직. 예. 나중에 여기는 제가 정말 한번 비중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조선의 3사는 어디냐? 사헌부. 요게 오늘날로 치면 감사원이죠. 걸리면 이제 뒤지는 거예요. 예. 사간원. 요건 뭐 하는 데냐? 상소 올리는데. 안 됩니다, 전하!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치면 이게 언관이죠. 이게. 요건 감사, 언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집현전. 근데 없었죠? 성종이 부활시킵니다. 홍문관으로. 예. 이게 성종의 2번째 업적이에요. 이걸 부활시켰습니다. 예. 이거는 학습. 누구? 왕과 세자 학습. 오직 2명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미치죠. 왜? 저처럼 이런 학생, 저런 학생 다 가르치면, 제가 만약에, 야, 너 연봉 무조건 1억 줄 테니까 딱 2명만 가르쳐. 목숨 걸죠. 해볼만 하죠. 네. 홍문관이 그겁니다. 근데 또 왕이나 세자를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특히 세자를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세자가 왕 되면. 홍문관은 그래서 출세길이었던 거예요. 특히 여기에 살인파를 집중 배치합니다. 훈구파는 긴장타. 오씨, 야, 이거 뭐야? 야, 살인파가 우리 감사하고, 사헌부가 감사하는 건 뭐냐? 관리 및 종친. 진짜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야? 바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공수처. 예.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더라고요. 야, 나 공수처 수사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혹시 장관이세요? 아니요. 국회의원이세요? 아니요. 대통령? 아니요. 왜 걱정하세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만 수사하는 데입니다. 사업부도 그래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정부가 말이야, 그 부동산세, 종부세 올려갖고, 죽겠어요. 저 선생님, 혹시 집이 있으세요? 아니, 나 월세인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비슷한 겁니다, 이게. 예. 자기가 대상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짜뉴스에 속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자, 이거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필생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경국대전 완성. 자, 이게 하나 빠졌네. 자, 살인파 중에 그럼 누구를 등용했냐? 꼭 알아야 될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김종칙. 그리고 여러분 그 살인파 계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재현으로 시작해갖고 정몽주로 해갖고 길재로 해갖고 김숙자. 왜 선비 이름이 김숙자야. 근데 아무튼 김종직. 여기까지는 훈구파가 단일대오예요. 근데 이제 김종직 뒤에는 살인파가 셋으로 갈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아무튼 이 김종직을 성종이 발탁한 겁니다. 야, 와서 좀 도와줘. 응? 너하고 네 제자들하고 와갖고 여기 내가 싹 맡길 테니까 특히 감사하고 계속 상소 올리고 그리고 나하고 우리 세자. 근데 이 세자가 연산군이야. 네. 그 연산군 이때부터 불멸의 자질을 드러냈대요. 전하 공부하셨는데 싫어. 난 그림 그릴 거야. 싫다고 씨. 으씨. 예. 연산군이니까 한마디로 뭐냐. 태종하고 세조한테서 노는 거하고 예술 DNA만 쏙 빼냅니다. 노는 건 최고죠. 뽀로로죠, 뽀로로. 예. 그거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공부도 대충 아버지 눈치 봐갖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딱 합니다. 그리고 놀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연산군 천재예요. 근데 소시오패스 천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안 들킬 정도로만 대충 공부해놓고 그 나머지는 전부 그림 그리고 시 짓고 놀고 이러는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죽입니다. 성종 이름은 뭐냐? 이혈. 예, 죽이죠. 근데 아들 이름은 더 깨요. 연산군. 이융. 야, 벌써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피 튀길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죠? 뭔가 이렇게 힙하고 약간. 예. 이혈, 이융. 이 부자를 얘네가 또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파 입장에서, 야, 이것이 이 정도면은 우리한테 권력의 절반을 준다는 건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 그래서 살인파 등용, 그리고 경국대전 완성. 여기까지가 성종의 3대 업적인데요. 그러나 사실 여기까지면 이제 약간 중하고 고급 업적은 뭐냐? 왜 성종이 이룰 성일까요? 왜? 경국대전? 물론 제일 크죠. 제일 큰데 그게 아니야. 자, 성종 때까지를 우리가 조선 초기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얘기해야 되네. 초기, 중기, 후기, 부흥기, 몰락기. 이거 한 번씩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예, 여기는 우리 불피도 해봤을 거고. 그럼 초기는 누구냐? 태조 이성계부터 성종 이혈까지입니다. 중기는 연산군부터 명종까지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특징은 뭐냐? 정상적인 정치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비정상만 가득했다. 예. 후기, 이때서부터 이제 살인파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조부터 대개 어디까지를 보냐면은 한 현종? 예, 여기까지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숙종까지도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 부흥기를 영정조로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라면 숙종, 경종 미안해. 경종은 그냥 누워만 있다가 갔어요. 예. 영조, 정조 이렇게 봐야죠. 예.
숙종이 없었으면 영종조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요. 몰락기는 다 아시죠? 세도정치 3대 60년. 예. 순조, 헌종, 철종, TBM. 뭐? 철종 갖고 철조? 그런 거 아니다. 딱딱하네. 예, 얘죠? 예, 얘가 있던 거. 그, 철인왕후? 철인왕후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실존 인물을 갖고 장난을 치면 됩니까? 예. 자, 그래서 그때도 우리 더치아라 녹음할 때도 막, 우리 동생한테 분노했어. 야, 이씨, 역사도 어느 정도지, 씨. 뭐 비슷하냐면, 제가 고려할 때 깜빡 잊고 얘기 안 했는데, 와, 기황후 갖고 하지원으로 구라치는 거. 그 급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기황후는 고려 말아먹은 여자죠. 예. 자기 오빠 시켜갖고. 철조라니요. 예. 그리고, 개화기가 고종, 순종. 예. 조선 517년이 이렇게 518년이죠, 정확하게는.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성종을 왜 초기에 마지막 왕으로 놓느냐. 성종 때, 물론 제일 큰 거는, 야, 성종 이후로 우리는 법전이 이루어졌어. 맞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예. 요거 어차피 제가 나중에 또 해드려요. 자, 그러면, 성문 법전.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조선 초의 특징은 뭐냐면 왕이 바뀔 때마다 정치 제도가 막 물결을 치는 거예요. 정치 제도를 싹 다 어차피 법전이 만들어졌으니까 법제화하는 겁니다. 사실 성종의 제일 큰 업적은 이거예요. 네. 여기가 바로 고급 3점짜리 문제 파츠죠. 자, 그럼 첫 번째 뭐? 고위직과 하위직을 아예 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고위직은 어디까지냐? 1, 2, 3. 하위직은 4부터 9.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해 볼 때 그 전하들이 어전회의 하지 않습니까? 그 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임금이 직접 부른 사람. 만 어전에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전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당상관. 여기는 당하관. 그래서 나중에 요놈들은 뭐도 하냐? 지들 쓰는 감투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감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영감입니다. 왜 우리 검사나리들이 꼭 그 나이 20대 30대 초반일 때 아 영감님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상품을 가잖아요. 그러면 감투가 2개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극 보실 때 감투가 몇 단인가를 보시면 알아요. 3단 이상이면 뭐냐. 그래서 이게 뭐? 감투가 크다. 대가.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정한 게 성종 때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사권이거든요. 인사권. 그럼 태종이나 세조같이 승질을 들어왔던 왕들은 야 1부터 9까지 다 내가 임명할 거야 이씨. 꺼져! 다 뽑은 겁니다. 근데 몸이 아팠던 세종이나 골골대던 단종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냐. 그걸 영의정 좌의정이 다 정한 거야. 인사권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조선 초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 태종, 세조 때는 심지어 종친들이 영의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막. 이방원은 자기 스스로도 영의정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세조 때 귀성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거북이 귀자라서 구성군이라고도 하고 귀성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세조가 아꼈던 조카입니다. 영의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반발한 겁니다. 아니 왕실은 왕실로 남아있어야지. 왕실이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그러면 이거 되겠냐. 그거를 법적으로 금지시킨 게 또 성종이에요. 그래서 종친은 고위직 못한다. 종친의 정치 개입 금지. 이것도 꽤 큰 업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1, 2, 3, 4, 9로 나눈 건 왜 나눠놓은 거냐? 이겁니다. 4부터 9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서경을 니들이 해라. 서경이 뭐냐? 인사청문회. 그래서 신하들이 동의하면 안 쳐라. 그러나 1, 2, 3는
서경을 거쳐서 복수를 추천해 주면 그 중에 내가 임명하겠다. 그 임명할 때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영의정 후보, 뭐 마쌤, 박병률, 982 이렇게 되게 3명이 올라가요.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여기다가 빨간 점을 찍겠어. 탁! 여기서 온 고사가 뭐냐? 낙점. 야, 막판 막 교양 쏟아집니다. 그죠? 예. 이런 거 알면서 딱 얘기하시면 그냥 시험도 맞고, 예. 이제 뭐, 좀 가오도 쓰고, 이런 거죠. 근데 성종 때 만들어진 명칭이 되게 많아요. 예. 영감, 대감, 낙점, 예. 그리고 드디어 인사청문회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서경까지. 예. 이게 오히려 성종의 더 큰 업적입니다. 그리고 종친에게는 정치 개입, 특히 고위직, 판서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종친에게 명예직만 주는 걸로 정리한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산군 뭐 예를 들면은 중종, 인종, 명종 때까지 하나도 안 지켜지죠. 예. 그러니까 성종이 만들어놨지만 지켜진 적은 없어요. 그게 조선 중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마지막 실책을 하나 하죠. 성종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이 진짜 안타까운 건데. 성종이 실수를 2개를 해요. 하나는 30대 중반쯤에, 그러니까 성종의 엄마가 누구겠습니까? 인수대비죠. 인수대비는 성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 아까 그 어머니였던 그 헤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을 꽉. 근데 성종도 한 30대 한 중반쯤 되니까, 어이씨, 엄마 좀 너무하네. 그래갖고 밤마다 뭘 하냐? 미행을 해요. 이 미행이 뭐냐? 그러니까 선비복처럼 딱 입고 나와갖고 이제 기방 출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전설의 기생을 만납니다. 어우도. 예. 실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종의 실수 어우도? 에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성종이 말년에 자꾸 미행을 나가니까 안에 있는 중전이나 후궁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압박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압박을 누구한테 하느냐? 당연히 인수대비를 통해서 하겠죠. 저기 대비마마, 저희가 못나긴 했지만 왜 왕이 자꾸 밤마다 나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패비 윤씨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분도 아주 전설의, 원래 후궁이었습니다. 원래 후궁이었어요. 근데 중전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인수대비는 중전을 새로 뽑읍시다 이랬는데 당시 성종은 이분한테 꽂혀 있었나 봐요. 그냥 후궁 중에 승진시킬게요. 이때서부터 사실은 패비 윤씨는 그냥 주는 거 없이 인수대비한테 찍힌 거예요. 가장 왕할머니한테 찍힌 거야. 근데 인수대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권력욕의 화신이라고. 한번 딱 찍으면 거의 끝은 뭐냐. 넌 죽어야지. 거기까지 몰고 간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성종이 미행하다 걸렸어. 그러니까 패비윤 씨가 이랬는데 하다가 장신구가 성종 얼굴을 싹 긁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스크래치를 해! 이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를 빵빵빵빵빵 불려갖고 일단 사가로 쫓아내요. 그래갖고 반성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조작합니다. 인수대비가. 걔 사가 갔더니 오히려 남자 끌어들이고 술 먹고 놀더라. 그러니까 그냥 패비야. 패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여기서부터 패비가 됐습니다. 패비의 유일한 아들이 이융이에요. 살릴 거면 둘 다 살리고 죽일 거면 둘 다 죽여야죠. 근데 여기서 성종이 내린 선택은 뭐였냐? 얘만 모르게 하면 된다. 참, 이게 성종답지 않은 이게 성종의 마지막 소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산군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생모의 피 묻은 한 명의 뒤지고 인수대비 헤딩으로 죽고 그 시작이 여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비극의 씨앗. 인수대비가 하도 몰아치니까 살인파도 야 이게 그 정도까지 사안이냐? 아휴 모르겠다. 대비가도 뭐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패비 윤 씨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 누굴까요? 인수대비 한 씨니까 누구? 한 명이에요. 당연히 찬성. 왜 찬성했냐? 말년에 요걸 핑계로 내가 다시 한번 정치 좀 해볼까라는 욕망은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가. 그래 찬성. 근데 여기에 나중엔 결국 살인파도 가세합니다. 인수대비가 뭐라고 딱 살인파들의 가장 큰 약점. 명분. 야 니네 유교 저희끼리 표현입니다. 유교 탈레반이라며. 유교 원리주의자라며. 야 왕 얼굴에 스크래치 내는 여자 네 용납할 수 있어? 생각 아니거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연산군 때 갑자사화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예. 모르게 하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세상에. 우리 수많은 막장 드라마 보십시오. 모르다가도 알아요, 다. 그건 레알이거든요. 어떻게 몰라요, 이걸. 예. 함구령을 내리고 다 안 됩니다, 절대. 여기서 비극이 싹 튼 거죠. 근데 어쨌든 성종은 정말 명군주였으나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해서인지 몰라도 40이 되기 전에 39세에 꼴까닥 합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왕위에 짠 하고 앉게 되죠. 로마로 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죽고 네로가 즉위한 겁니다. 근데 네로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로도 처음 3, 4년은 정치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차째서부터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자 이제. 예. 그러다 나라를 거의 망국으로 끌고 가죠. 예. 그래서 조선의 네로 연산군 편서부터 13강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은 뭐다? 살인파가 이제 대가리 들이밀기 시작했다. 요걸로 마칠게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